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직장의 압박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짓누르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압도당하는 기분으로 상황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결정을 내리게 하고 의심이 행동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자신의 힘을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넘겨주곤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생각과 행동의 방식 말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체화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무언가 다름을 느끼게 만드는 강력한 정신적 틀입니다. 그것은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나약함 그 자체를 위압하는 무언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복 탄력성의 대가 미야모토 무사시의 정신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전사로서 60회 이상의 결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적인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법을 배운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지금 있는 곳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정신력과 규율, 그리고 목적의식을 원하신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일본 역사의 옛 이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름 뒤에는 세상이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정신력과 자기 절제의 모범이 숨겨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불안정의 시대였던 17세기, 일본에서 태어난 무사시는 어린 시절부터 전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겨우 13살에 첫 실전 결투를 치렀고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 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를 진정으로 비범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나 육체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궁극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무라이들이 검술을 연마하는 데만 집중할 때 무사시는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 바로 깨지지 않는 정신적 틀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무사시는 60번이 넘는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무패의 사무라이일 뿐만 아니라 심오한 전략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성찰은 유명한 오륜서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단순히 전투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명료함, 그리고 내면의 지배력을 가지고 사는 원칙을 밝힙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사시가 종종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강인한 정신력에 대한 명성은 너무나 전설적이어서 많은 상대가 그와 맞서기보다는 기권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검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뿜어내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흔들리지 않는 결의의 아우라 때문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시대의 관습을 따르는 대신 자신만의 검술인 2001류를 창시했고 진정한 고수는 검을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전사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는 이러한 수준의 내면적 숙달을 이룬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말하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 즉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무사시가 수세기 전에 발견한 것을 현대 뇌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신력은 근육처럼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괴물 같은 마인드셋을 갖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공격성이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과 절대적인 집중력,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갈등, 재정적 위기 또는 개인적인 상실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완전히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사실은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면 어떨까요? 무사시는 이러한 마인드셋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인생이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역경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승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임을 이해했습니다. 괴물 같은 마인드셋을 갖는다는 것은 도전을 바라볼 때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왔는가? 라고 묻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고통을 연료로 불편함을 성장으로, 두려움을 전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닙니다. 나약함도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이러한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대신 용기와 현존함을 가지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은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면 비즈니스 위기에 처한 회의실에 있든 가족 문제를 다루든 내면의 전쟁을 치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명료하며 단호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괴물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 딱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존경스러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스탠퍼드 뇌신경과학과의 연구원은 이러한 정신훈련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 특히 감정 조절 및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영역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가 압박을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문자 그대로 재배선되는 것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승리만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장에서 태어났지만 현대의 삶에도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괴물 같은 마인드셋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칙들을 매일의 행동으로 변화시킬 때 말입니다. 첫 번째 원칙 길은 훈련 속에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직관적이고 강력합니다. 길은 훈련 속에 있습니다. 무사시에게 하루하루는 자신을 개선할 기회였습니다. 그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훈련이 거창한 순간이나 강렬한 세션 또는 드라마틱한 돌파구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사시는 평범한 순간들, 기본기의 반복,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훈련장에 나타나는 것에서 진정한 숙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즉, 오늘 당신의 일상을 연습장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소한 업무, 모든 반복, 수정된 모든 실수가 바로 길의 일부입니다. 무언가에 탁월해지고 싶다면 동기부여가 아니라 규율에 의지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사시는 검술 동작을 수천 번 연습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탁월함은 일회성 성취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연습은 미래를 형성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반복함으로써 진화합니다. 훈련을 건너뛰는 하루하루가 경쟁자들이 앞서가는 날입니다. 당신이 훈련장에 나타나는 하루하루가 상황이 어려워질 때 포기하는 대중들과 당신을 구분짓는 날입니다. UCLA의 스포츠 심리학 교수는 모든 분야의 엘리트들이 바로 이 특징을 공유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감정 상태나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매일을 의도적인 연습의 기회로 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 원칙, 모든 일에 있어 손해와 이익을 파악하라. 두 번째 원칙은 더 미묘하지만 그만큼 혁신적입니다. 모든 것의 손해와 이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목적 없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은 계산되었습니다. 그는 승리조차 위험할 수 있으며 어떤 패배는 1000번의 승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결과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옳은 길보다 쉬운 길을 택합니다. 미래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기보다 지금 당장 기분 좋은 일을 우선시합니다. 무사시는 체스 마스터처럼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세수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때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투에서 져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장기적인 이득을 위해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결정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 선택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망치는가, 이 행동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과거의 모습에 가두는가.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것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유해한 인간관계 시간 낭비 활동들,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무해해 보일지 몰라도 서서히 당신의 정신력을 갉아먹습니다. 전략적으로 산다는 것은 힘있게 산다는 것입니다. MIT의 행동, 경제학자는 성공적인 의사 결정자들이 재정적 선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일상 습관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선택이 자신을 쌓아 올리거나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세 번째 원칙,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찰하라. 세 번째 원칙은 거의 영적으로 보이지만 지극히 실용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힘으로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타인의 의도를 읽음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직관이며 경험으로 다듬어진 감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헛소리가 아닙니다. 남들이 놓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황, 인식,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바디 랭귀지를 읽고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말하지 않은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신호에 완전히 무지한 채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놓칩니다.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 갈등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현존함을 의미합니다. 대화 중의 반응 대신 침묵이 필요한 순간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멈춤이 필요한 경로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간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면 어디에서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비즈니스 거래가 잘못될 조짐을 감지합니다. 관계가 문제로 치닫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이점을 줍니다. 옥스퍼드 인지과학 교수는 이러한 종류의 상황 인식을 개발한 사람들이 패턴 인식 및 예측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에서 향상된 활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남들이 놓치는 것을 더 잘 보게 됩니다. 그들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단지 더 관찰력이 뛰어날 뿐입니다. 네 번째 원칙, 적응력. 마지막으로 그의 철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적응력입니다. 무사시는 하나의 기술로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 자세를 바꾸고 스타일을 바꾸고 심지어 리듬을 바꿔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정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무언가가 효과가 없다면 바꾸십시오. 계획이 실패했다면 다시 설계하십시오. 실수는 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지 않는 것에 고집을 부리는 데 있습니다.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연구원은 가장 회복 탄력성 있는 리더들이 바로 이 특징을 공유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좌절을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재조정을 위한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이제 원칙을 이해했으니 이 마인드셋을 가장 치열한 전장인 현실의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괴물 같은 마인드셋은 말하기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디테일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아는 것과 체화하는 것의 차이는 운동 영상을 보는 것과 실제로 체육관에 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적용 없는 지식은 그저 오락일 뿐입니다. 당신의 직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압박감, 마감, 기한 요구 사항들, 어쩌면 불안감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불안에 빠지거나 도전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상황을 불평하고 상사를 비난하거나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변명합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과 현존함, 그리고 숙달된 자세로 대응했습니다.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석하고 적응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마인드셋을 일상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이 당신의 통제하에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사의 기분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준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내 정치는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전문성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충동이 아닌 정밀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성을 잃을 때 당신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차분한 존재가 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경영심리학 교수는 이러한 유형의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개발한 직원들이 31%더 생산적이며 승진할 확률이 37%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압박 속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청하는 법을 몰라서 갈등에 휘말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발 물러서거나 지혜롭게 말해야 할 순간을 인식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감정이 당신의 반응을 납치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무사시는 공격하기도 전에 상대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당신도 감정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감지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며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종종 관계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틀렸을 때 사과할 수 있는 힘과 옳았을 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계 갈등은 표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존중, 이해 또는 안전에 대한 더 깊은 욕구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저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우면 증상만 치료하는 대신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사가 되는 길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의 가장 좋은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숙달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개인적 성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막는 두려움을 아실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머릿속의 목소리 말입니다. 무사시는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면서 훈련했습니다. 모든 실수는 교훈이었고 모든 어려움은 성장할 기회였습니다. 그는 준비됨이 행동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행동이 준비됨을 만듭니다. 괴물 같은 마인드셋은 모든 어려운 순간을 훈련장으로 바꿉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대중연설 기회, 훈련장입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는 사업 아이디어, 훈련장입니다. 피하고 있던 관계에 대한 대화, 훈련장입니다. 모든 것에서 배우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패배란 없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봐주지 않겠지만 당신은 용기와 전략,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인생과 마주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남는 자와 부서지지 않는 자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발달심리학연구원은 20년에 걸쳐 개인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피하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성취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괴물 같은 마인드셋을 체화하려면 매일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것, 마치 무사시가 칼을 갈았던 것처럼 매일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하는 무언가 말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규율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영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꾸준한 행동을 통해 영감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의 다짐,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세상의 소음의 주의를 뺏기기 전에 당신의 의도를 정의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미루는 습관, 두려움, 피로 또는 피하고 있던 특정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지 말고 적으십시오. 펜을 종이에 대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모호한 생각을 구체적인 약속으로 바꿔줍니다. 전략적 행동, 그리고 이 약속을 상징하는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불편함을 뚫고 나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운동, 지식을 넓히는 독서 또는 미루어왔던 어려운 대화, 단순히 실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현존하며 행하십시오. 이것은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녁의 성찰, 하루가 끝날 때 무엇을 배웠고 어디를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효과적이었나? 무엇이 그렇지 않았나?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압박감을 어떻게 다루었나?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나? 이것은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신성한 규율의 행위입니다. 전사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디테일에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의식이 당신 안에 부서지지 않는 무언가를 형성합니다.
듀크 대학교의 습관 형성 전문가는 이러한 구조화된 매일의 실천을 따르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릿, 즉 장기적인 도전을 견뎌내는 끈기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며 어떤 일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사가 되기 위해 봉건시대 일본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전투는 매일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무사시는 진정한 힘이 규율과 전략,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괴물 같은 마인드셋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목적과 변화의 삶을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이 만드는 정신이 내일 당신이 승리할 전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당신은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십시오.